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강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에 성공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강한 반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 저희 코인 트렌드를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좀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 3조 달러의 마켓캡을 돌파했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3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는 힘이 되어졌고요. 이 영국과 미국의 첫 무역협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무역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에 있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의 소식도 시장에는 큰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또 베센트 장관이 긍정적으로 협의안들을 이끌고 간다면 시진핑 주석과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랠리가 시작이 됐었죠. 10만 달러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 또한 1,60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간밤 보였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줬을까요? 현물 ETF의 동향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두 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시장 안에서 ETF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도 기관 쪽에서 확실히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매수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종목들의 가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4.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만 3천 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 12만 달러 바로 아래 부근이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까지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대목에 들어와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의 2분기 가격 전망을 12만 달러로 과거에 제시했었는데 오늘 이러한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12만 달러의 전망치 자체가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달까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과거 비트코인의 강세 랠리가 종료됐다라고 예견했었던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면서 과거의 사이클 이론이 이제 시장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신규 매입자라던가 기존 투자자 그리고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기관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매입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본인이 두 달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번복하면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할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제부터 알트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응답하듯이 이더리움이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300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과 함께 리플 같은 경우도 오늘 6%대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리플도 2.3달러 선을 회복을 해줬고요. 그 외 종목들의 가격 추이도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볼게요. BNB부터 솔라나, 도지, 에이다, 트론까지 일제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밈코인의 가격 상승이 유독 가파른 모습이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13%나 급등하고 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10% 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체인링크와 아발란체, 스텔라,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까지도 일제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밈코인의 가격 상승이 가장 강한데요. 시바이누가 10% 넘게 가격 상승을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10% 가까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로 같은 경우는 오늘 50% 정도의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고래가 이 전체 공급량의 3%나 되는 물량을 거래소에서 출금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더리움이 20% 가까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현물 ETF 쪽의 흐름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유출 흐름을 지난 이틀 동안 보여줬고 퍼치 펭귄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 엄청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밈코인이죠. 오늘 업비트에서 저녁 6시에 퍼치 펭귄의 상장 소식도 함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안에서 자금이 들어오자 밈코인 쪽에서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의 변동성도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이슈들 계속해서 전문가님들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또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대표님과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오랜만에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10만 달러 재돌파이기도 한데 지금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10만 불을 진짜 오랜만에 돌파했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횡보음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렸다, 비트코인 투자 괜히 했다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코인 트렌드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일단은 응원의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되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지금 사기보다는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드려보면 그냥 지금이 제일 적기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오진 않았잖아요. 네. 10만 불은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달성했던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10만 9천 불인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뭐 고점이다 생각하고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가 그 타이밍 못 잡습니다. 그냥 지금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여유 현금이 생기셨다 또는 나는 이제 좀 살만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저점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상승은 사실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좀 외부 환경의 요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외부 환경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인 어떤 그런 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요. 굉장히 견조하게 가격 상승의 호재가 막 쌓여오다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국내 거래소들의 김프 상황을 보면 지금 역프거든요. 그러니까 역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한국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보다 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김프가 한 3% 이렇게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역프인 걸 보면 이게 글로벌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촉매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첫 번째 원인은 네.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5월 FOMC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파월 네. 연준 의장은 wait and see, wait and see.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네. 증거들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경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게 기준금리를 내려주진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결됐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건 뭐야? 이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이번에 또 무역 협상이 또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 타결하면서 이제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변했고 이제 앞으로 70개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 결과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딱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외부 요인의 이슈들과 함께 최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장되는 게 이때도 증시가 안 열리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고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지금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장밋빛 전망을 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을 넘어서 이제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체결 소식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장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뭐 어떤 국가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예전과는 이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지난 세 번의 사이클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매수의 주체가 저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장사. 두 번째는 기관들인데 기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막 롱숏 잡고 차익 거래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한 1% 이상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국가예요. 이 중에서도 이제 국가가 가장 사실 기대감이 낮죠. 1, 2, 3 제가 세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국가가 뭐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할까? 특히 유의미한 규모의 국가가 네. 우리가 엘살바도르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탄. 저기 뭐 부탄 그쵸 나이지리아 네. 이런 개도국들이 관심 있는 건 잘 알지만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 경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비트코인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중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도 서명했고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제 바람을 넣어줬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 3일 동안 48시간 만에 두 개의 주가 벌써 비트코인 비축 명령에 법안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50개 주 안에서 2개 주가 맞습니다. 승인이 된 거죠? 네. 첫 번째로 뉴햄프셔주가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48시간 뒤에 바로 애리조나주가 또 서명을 해서 이제 두 개 주가 본격적으로 비축 법안을 통과한 주가 됐는데 여기가 다 공화당 쪽의 주일까요? 뉴햄프셔는 공화당 주지사였고요. 네. 애리조나주는 민주당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네. 주지사가 비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하나는 비토를 했고 네. 하나는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당 간의 치열한 접전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어떤 이 주 자체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지금 애리조나주와 뉴햄프셔주는 둘 다 미국 내 GDP 경제 규모가 0.5% 이하인 아주 작은 주들이에요.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 돌파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하원에서 이 양당의 상하원에서 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주지사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좀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번 비토를 놨던 건데 어쨌든 네. 통과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같은 대형 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텍사스주가 승인이 된다면 네.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중진국 하나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승인하는 겁니다. 텍사스 경제 규모가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죠.
미국의 주들이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이게 이제 연방 정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유럽과 아시아권의 선진국들로 이제 물결이 바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제가 1, 2, 3위로 해서 국가가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2등, 1등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고 그러겠네요. 봅니다. 네. 국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모은다. 그러면은 기관도 지금보다도 훨씬 큰 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기업도 지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네.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거의 뭐 텍사스주가 만약 승인을 해주면 거의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차원의 한 주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미국 안에서 주 차원의 움직임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해진 또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 가장 먼저 승인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었던 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법이 결국 상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결국 반대표를 던진 걸로 확인이 됐고 전 좀 놀랐었던 게 이 지니어스 액트를 직접 발의했었던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적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좀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움직임처럼 보여지는데 최근 이런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 세력과 그다음에 반대 세력이 지금 첨예하게 나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옛날같이 디지털 자산과 뭐 디지털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을 좀 육성해 보자 우리나라가 이런 차원의 수준이 지금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금 법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캇 베센트 장관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내에서 법제화가 돼야 미국 내 민간 은행들과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입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거고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더 많이 발행될수록 결국 이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되는 미국채의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디지털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채의 금리를 낮춰서 이제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7조 달러의 미국채를 부채를 롤오버 시켜야 되는 차관을 받아야 하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지금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빨리 8월 휴회 전에 통과시켜서 이거를 남은 1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은행과 이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게 딱 시행령까지 만들어 놔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이 오기 전에 7조 달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이제 롤오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서포트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예, 이제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우리가 상하원도 다 뺏겼는데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정쟁으로 들어가는 건데 글쎄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장관이 어떻게 타결을 할지가 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근시일 내에 통과될 거다 아니면은 차일피일 미뤄질 거다 이거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논란이 있다. 이 부분 해소하기 전까지는 규제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자기는 암호화폐로 돈 번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번 게 있죠. 그 트루스 소셜 스펙 상장해가지고 돈 벌었듯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것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일가가 그쵸. 그 사주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가 모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팔아서 모은 돈만 해도 네. 엄청난 금액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또 WBTC라던가 이더라던가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들도 많이 사서 네. 그건 물론 이제 다 또 손해를 봤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밈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한 것도 있고 그쵸. 멜라니아 코인도 있었고 이렇게 돈을 번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좀 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고 네. 또 밈코인 서밋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는 별로 이렇게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네. 수익을 보고 있는 당사자라서 이해관계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네. 굴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 부처럼 이해상충의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면 머스크도 결국 도지를 뭐 완벽하게 탈출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한 발 떼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트럼프 일가가 코인 쪽에서 또 발을 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진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최대한 많이 이 업계와 본인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상대편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공세도 더욱더 심해질 거고 네. 지금 반트럼프 운동이 상당히 좀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랑 선을 긋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게다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도 또 발생할 거예요, 아마. 마치 뭐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듯이 또는 FTX 사태가 발생했듯이 네. 만약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나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과 연루된 어떤 이 트럼프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서 네. 러그풀 사태나 가격 폭락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면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그래서 그 밈코인 사태 때문에 지금 탄핵 위기까지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그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역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레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 계속해서 면밀하게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 뭐 밈코인 서밋부터 본인의 밈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상위 220명 모아다가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우리가 호재로 좀 가져가야 될지 뭐 기대감 키워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까요? 지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처럼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냥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쇼예요. 이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서포터들한테 다양한 어떤 그 관점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네.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하나의 쇼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의미한 소식이나 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고요. 뭐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 정도가 이제 네.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죠. 예상보다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정치 명문 이런 가들이 참여를 하면은 야 트럼프 코인을 이 사람도 샀어? 하면서 뉴스 지상에 좀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는 그 정도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만약 트럼프 민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가다가 정말 웬일로 비트코인보다 몇 배 더 많은 상승을 오늘 하루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같이 진행하면서 좀 겹겹 호재가 쌓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스테이킹 물량 자체를 크게 늘렸더라고요. 32개 이더리움을 밸리데이터마다 이렇게 스테이킹을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는 밸리데이터마다 2,000개 넘는 이더리움을 한 번에 스테이킹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계정 추상화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두 개의 계정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우리가 트랜잭션 할 때 이더리움 ETH를 가스비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ERC20 기반 알트코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려고 굳이 알트코인을 이더리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가능해졌다라 해서 이제 편해진 건 사실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더리움 가격을 이번에 이끈 큰 호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 전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5년 내에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네. 이게 지금 가격 상승에 큰 촉매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말로 꺼내지 않았던 게 바로 이더리움의 코드 복잡성입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로드맵이 너무 거창하다.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의심 때문에 가격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의 추종자들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비탈릭 부테린 스스로가 너무나도 신적으로 추앙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맞아. 이더리움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이드덴버나 아니면 이더리움 서울 이벤트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대요. 도대체 이더리움 생태계는 뭘 하는 거냐.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자만 외칠 거냐. 이런 분위기를 비탈릭 부테린이 아마 느끼고 스스로 로드맵을 좀 수정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용단을 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말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진짜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비트코인처럼 아주 단순한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이게 아주 유효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더리움의 정체성 자체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그 변곡점에 있는 부분이 이번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큰 힘이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전통처럼 내려오는 격언이 셀링 메이, 5월에는 팔고 떠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셀링 메이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셀링 메이는 이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네. 사람들이 미리 팔고 떠나는 그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름 휴가 기간에는 뭐 다들 2개월, 뭐 더 길게는 3개월 이렇게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안 하고 거래량이 적어지고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없어서 네.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전통적인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 모습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나스닥 지수와 많이 동행을 하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저는 지금은 좀 그런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시장에 유동성이 원래 없었어요. 유동성이 원래 없는 상태였고 거래량이 원래 없는 상태였고 mempool이라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대기열을 보여주는 그 사이트를 보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죠? 저 멤풀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대기열입니다.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트랜잭션이고 오른쪽이 이미 처리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도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야 원래 정상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대기열에 트랜잭션 요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무도 옮기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안 하는 겁니다. 거래소 거래량은 많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거래소 거래량도 우리나라 업비트든 해외 바이낸스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수가 모여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이 가격 매수 매도를 모두 호가를 채워서 자전 거래를 하는 움직임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제 2021년 또는 2020년 같은 거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직도 금리가 5%대에 있고 기준금리는 4%대지만 이제 시중금리는 5%대에 있고 시중에 돈이 말라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또 어떻게 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은 좀 다음에 하자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빵 오르고 큰 악재가 나오면 빵 내려가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도 넘칠 출렁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셀링 메이보다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헤드라인을 우리가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런 움직임으로 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맹신하고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또 시진핑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경제 지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는지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격언처럼 무작정 팔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딥하게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백헌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트렌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 함께 수익률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한데요. 수익률 리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수익률 리뷰를 짧게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는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먼저 수익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차트로 돈을 버는 법인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고 저항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추세. 우리는 성승장에서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일 때 매수를 해야 한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할 때는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자, 그 상황에서 꼭 지지하고 저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추세에서도요.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될 시에 바로 내려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잠깐 이 마이너스 하는 동안은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에서 지지가 파악이 됐을 때 이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상승하는 추세, 그 다음에 지지하는 것에서 매수를 하려 했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매매 신호가 있다. 매매 신호가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지지받는 곳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툭 하고 매수 신호가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될 시에는요. 우리가 분석을 한 번 더 해봐가지고 아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신호다 할 시에는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상승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 다음에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쓰는 지표, 이 실용 지표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 이렇게 컨셉이 잡혀 있는데요. 자, 초록색은 우리 출발이니까 뭡니까?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그래서 우리는 이 녹색 구간 안에 있을 때 매수만 하면 가장 베스트다. 자, 그리고 노란색은 알 수 없는 추세, 아니면 횡보하는 추세.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하락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빨간색이랑 노란색에서 매수를 해도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될 시에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으로 우리는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이 지표로 매매를 하게 될 시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녹색 구간에 있는 캔들 이런 차트만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지지라인 이런 거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매수하는 신호가 등장하게 될 시에 이때 매집을 해서 그 다음 상승파동이 나왔을 때 입절을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신호는 어떻게 나와요?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저희 신호는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반면 하락하는 신호에도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단순하게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반대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녹색 구간 안에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등장할 때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상승을 할 때 언제 팔지 계속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신호가 등장을 하면 그때 팔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팔 수 있었겠지만 이때는 신호가 등장을 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킵하자. 킵하고 다음에 매도 신호가 등장하면 그때 팔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호가 나왔죠. 아, 그러면 우린 적어도 시드가 100%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최소한 25%에서 50%씩은 입절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사람의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계식으로 이제 MBTI로 치면요 약간 T의 감정으로 해야겠죠. 괜히 계속 감정을 세게 가지다가 여러분들이 팔까 말까 왜 팔았지? 자꾸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요 결국 이런 데에서 아무데나 막 사버리게 되고 하락을 보고 팔다가 또 사고 또 팔고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지표를 이용한 다음에 지표에서 나오는 신호대로 매집을 하면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입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표 만약에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나오는 QR코드 들어오시면 밴드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밴드방엔요 저희가 올리는 이런 실용 지표를 이용한 수익률도
공개를 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1일 시황, 그다음 주요 뉴스, 다양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익률을 공개할 건데요. 이렇게 다 모두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낸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23일부터 5월 2일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이 나와 있죠. 물론 마이너스도 있기는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든지 100%라는 건 없듯이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뭐 실수까지는 아니죠. 이제 비트코인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분석이 조금 틀렸다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마이너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10번 중에서는 뭐 8번, 9번은 승리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러한 지표 굉장히 궁금하시다면 나오는 QR코드에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교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등 지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쉽게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사용법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황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도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이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시는 거는 지금 추세 반전입니다. 추세 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 같은 게 있을 때 갑작스럽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역전을 당해가지고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과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승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요 이렇게 추세 반전을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추세 반전이란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멈춰버리고 우리는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죠. 그러면 상승하는 추세가 멈춰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우리가 추세 반전이라고 말하고요. 보통 이제 매수를 할 때 아니면 매도를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최하점에서 이제 매도 타점을 걸었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반면 나는 여기서 매수하면 이제 급하게 따라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추세 반전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와서 이제 돈을 엄청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 21년 비트코인에서도요 큰 시간봉 단위 월봉, 일봉이랑 주봉에서 이제 추세 반전이 고점에서 등장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파악을 했으면 우리는 고점에서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등장할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등장하기 전에 그 매수를 해가지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를 크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 반전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머릿속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추세 반전 패턴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차트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패턴이 나오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쌍봉 후에 하락이 있습니다. 자, 쌍봉이란요. 두 번의 고점을 형성한 뒤에요. 그 다음에 지지선, 넥라인입니다. 자, 넥라인이 뭐냐면요. 자, 사람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사람, 그 넥 뭡니까? 목이죠. 우리가 좀 잔인한 말일 수 있기는 한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각종 무기로 이런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물론 쇼크사로 죽을 수는 있지만 한 방에 즉사하진 않죠.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목을 한 번에 베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즉사입니다. 이거는 100%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차트로 비유해가지고 넥라인 부분,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넥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 부분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될 시에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고점을 두 번 만듭니다. 한 번 내리고 다시 한번 올린 다음에 내리는 식으로. 자, 만약에 이렇게 쌍봉이 나왔다고 해서 꼭 하락한다? 그건 아닙니다. 자, 넥라인을 이탈할 경우에 하락한다고 했는데요. 반면 넥라인을 지켜줄 시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부장이 왔을 때 분명 작년 11월과 12월 차트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넥라인을 지켜주고 상승을 해준 코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넥라인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넥라인을 이탈했다 할 시에는 매수를 멈추고 관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여기를 손절가를 걸어두는 게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끝나는 거를 마이너스 20%, 4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노우볼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져요. 추가 매수 했습니다. 또 떨어져요. 이게 반복이면요. 돈이 늘어나고 마이너스가 커지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핵폭탄을 맞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쌍봉의 특징은요. 한 번 올라가고 하락을 할 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쌍봉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어떻게든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쌍봉을 파악을 하면요. 그 넥라인을 이탈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쌍봉을 발견했는데 나는 그래도 찾기 어려워요. 이거를 그래도 팔아야 될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표와 함께 보시게 되면요.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죠. 네모, 그다음 뭐 하트 등장했는데 이렇게 지금 신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쌍봉을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가 이 신호 덕분에 우리가 확실함을 알 수가 있다. 보통요, 차트를 보시면 뭐 쌍봉이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지만요. 막상 실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것저것 보기 때문에 이런 쌍봉을 잘 체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차트를 이거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트를 보겠죠. 뭐 1분봉, 5분봉, 15분봉 굉장히 다양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쌍봉을 체크하기가 은근히 어려운데 하지만 그래도 눈에 당장 띄는 이런 신호가 같이 등장한다면 신호가 떴네, 동시에 쌍봉이네, 훨씬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시각적 효과도 같이 덤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동시에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하락해볼 수 있음을 가뿐하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사고를 안 당할 수 있고 돈을 만약에 잃더라도 완전 조금만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헤드앤숄더 후 하락인데요. 자, 헤드앤숄더랑 헤드, 머리죠. 숄더, 어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보시면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랑 목, 얼굴, 어깨 이런 식으로 쌍봉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산이 3개 있어가지고 삼산이다. 그래서 쌍봉이랑 비슷하지만 그리고 쌍봉보다는 덜 나옵니다. 쌍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헤드앤숄더는 쌍봉보다 비율로 치면 쌍봉이 10번 중에서 한 8번 나오고 헤드앤숄더가 한 2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봉을 훨씬 더 많이 나온다 할 수 있고 헤드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나와주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살짝 애매한 그런 숄더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모습이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헤드앤숄더는 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쌍봉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헤드앤숄더도 파악하면 좋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넥라인을요, 이탈하게 될 시에는 우리가 큰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넥라인은 여기 지지를 받쳐준 이 부분이죠. 자, 첫 번째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탈을 안 했을 시에는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이탈을 하게 될 시에는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봉,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넥라인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큰 하락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손절을 무조건 걸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저희 지표와 함께 보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등장을 했죠. 만약에 여기는 뭐 등장은 안 했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쌍봉을만 확인을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지를 이탈했을 때 그때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를 알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중간에 매서는 신호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 매서는 신호가 꼭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는 관점이 있으면 이러한 매수 신호는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신호가 다 맞지 않는 건가요? 할 수 있는데 뭐 정답을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큰 시간봉에서 하락하는 관점이 나왔을 때에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패턴이 나왔을 때에는 작은 시간봉에서 이렇게 신호가 먹히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요. 수익을 벌기는 법니다. 뭐 0.5%에서 뭐 2%가량을 벌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간에 하락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확실하게 보고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데요. 하락일 때 투대원절입니다. 우리가 상승으로 바뀌는 시점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쌍봉 나왔으면 뭡니까? 그 다음은 쌍바닥입니다.
쌍봉이 이거였다면요. 쌍바닥은 요겁니다. 간단해요. W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한 뒤에 넥라인을 이번에 이탈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게 될 시에는 상승 반전을 예고한다. 지금 보시면 바닥 하나, 바닥 둘 이렇게 있죠.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냥 쭉 올라갔죠,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쌍바닥이 나와주고요. 여기서 꼭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괜찮지만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분들은요. 여기서 넥라인을 돌파해주고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지 받는 걸 체크를 했죠. 여기서 그냥 매수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오르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 또한 이 차트 또한 저희 지표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쌍바닥이 나왔고 이렇게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죠. 자, 여기에는 신호 등장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첫 번째 바닥에서 신호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걸 쌍바닥으로 안 보는 사람은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아는 사람들 기준 하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신호는 크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쌍바닥을 포착을 하고 크게 상승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 매도하는 신호에는 굳이 진입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추세 반전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 하락 추세일 때 상승 추세로 간다는 그런 반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역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쌍바닥에서 넥라인 돌파 후에 이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역헤드앤숄더 후 하락입니다. 헤드앤숄더를 그대로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약간 이런 삼살 모양을 뒤집어가지고 만든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똑같습니다. 넥라인만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칠 시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으면 올라가고 내려갔지만 올라가고 내려갔지만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턴의 중요성 오늘 잘 봤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차트를요. 마찬가지로 저희 신호와 대입을 시킨다면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또 등장을 했죠. 아주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이거는. 자, 파악을 했고 패턴을 그 다음에 신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넥라인 돌파 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이 매도하는 신호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상승으로 반전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추세 반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봤고요. 자, 이러한 지표, 그 다음에 패턴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지표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QR코드에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밴드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러한 각종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혼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밴드방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실시간 시황 분석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대응도 저희 밴드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있을 미중 무역회담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증시가 모두 마감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그대로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주말 사이에 변동성 잘 주의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용 담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